반도체의 모든 공정까지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상황이 왔는데 이제는 전력 산업까지도 AI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전력 산업뿐만 아니라 전선까지 봐야 된다. 이런 상황인데요. 요거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팀장님이 아주 지친 네. 표정이세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네. 자료를 또 멋진 그림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네. 뭐 이게 가장 잘 지금 상황을 표현하는 그런 이미지 아닌가 싶어서 저도 이제 가지고 왔는데 삼성증권에서 이런 자료가 있길래 이게 오른쪽이 공룡이잖아요. 예. 네, 공룡이 그 송전탑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지금 막 좀 전기 먹는 네, 공룡이다 네, 이건가요? 네. 그래서 이게 공룡을 AI로 비유를 한 것 같습니다. 아. 네. 이 AI가 송전탑을 막 먹는 게 전기를 엄청나게 소비한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막 시작이잖아요. 이게 AI라는 시대가. 네.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이제 소비할 전력의 양이 있는가, 그걸 우리가 지금 인프라가 감당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글로벌리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거기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사실 이것도 AI 반도체에서 어떻게 보면 파생이 되어서 여기까지 지금 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이거 아니라도 이번에 미국에서 되게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잖아요. 볼티모어 항구에서 네. 배가 이렇게 가다가 예. 뭐 다리를 이렇게 박았는데 그쵸. 순식간에 이게 대형 무너지는 사고가 났죠. 네, 대형 사고가 네. 났잖아요. 근데 그 영상을 보면서 저렇게 허물허물하게 이렇게 엄청 크게 오래된 또 다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미국의 인프라 자체가 워낙 이제 오래된 부분이 많은데 이러한 이제 전력 인프라도 미국에 오래된 게 많다라는 그래프인데요. 이거는 왼쪽에 이 화살표 있는 이쪽이 1950년에서 70년도 사이에 만들어져 있던 대형 변압기 설치됐던 것들인데 이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서 이게 바뀌게 되는 그런 사이클이 오는데 때마침 전기차 지금 미국에서 올라오고 있죠. AI 데이터 센터 올라오고 있죠. 더 빨리 안 하면 이게 블랙아웃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가 아니라도 지금 미국과 한국에서 신고가 가는데 바로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지희 옛날에 우리 사실 지희는 이제 한물 간 게 아닌가 네. 그죠? 그런데 요즘 다시 막 재발견이 이게 다우지수에서 퇴출됐다는 기억이 있는데요. 네, 그렇죠. 네. 네. 이 요즘은 또 새로운 신세계의 주가가 열리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고 이튼이라는 전력기기도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뭐 아시는 것처럼 변압기 관련된 기업들이 다 동반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변압기는 제가 오면서 이렇게 조회해 보니까 HD 현대일렉트릭 이제는 시가총액 7조까지 올랐더라고요. 오늘 7조로 돌파를 했더라고요. 예. 야 이게 잘하면 10조도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 지금사도 50%예요? 아, 그래. 진짜 잘 가면. 근데 네. 왜냐면 조금 전에 봤던 이런 이튼이라든지 미국에 있는 전력 인프라 기업들은 50조, 100조 하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네. 네. 그래서 야,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인데 아무튼 이게 우리가 발전을 하고 발전소에서 이제 송배전 이 변압기를 거쳐 가지고 뭐 전력 판매를 통해서 우리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전달되는 과정에 있어서 변압기를 세팅을 하고 난 다음에 세팅이 이제 전선을 세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먼저 이제 약간 수혜를 받는 쪽과 있고 수혜를 약간 뒤에 받는 쪽이 있는데 사이클이 전선이 이제 그 다음 사이클을 이제 받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찰나에 지금 최근에 구리라는 이 원자재 가격이 최근에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네. 그 이슈까지도 이제 그러면 구리 가격이 올라가니까 전선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원가가 올라가니까 또 매출 같이 또 가격도 인상하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업황을 한번 보면 이제 전선 업체들까지 연결해서 업황을 보면 결국엔 이들도 수주 산업이거든요. 네. 수주 산업인데 위에 있는 기업이 LS라는 기업의 이제 LS 전선을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 LS입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의 수주 잔고를 한번 보시면 주가는 그렇게 가볍게 움직이지 못하는데요. 네. 수주 잔고는 이렇게 최고치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 아래쪽에 있는 기업은 대한전선이라는 이름에 이제 전선이 들어가 있는 회사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수주 잔고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변압기들이 최근에 수주가 2025년, 2026년까지 쌓이면서 주가가 저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전선도 지금 마찬가지로 수주 잔고가 저렇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좋아지고 있다. 근데 구리 가격도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아마 가격 인상하면서 Q도 좋아지고 있는데 아마 P도 같이 좋아지는 그런 사이클이 전선한테는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 뭐 본김에 변압기 최근에 이렇게 이제 종목들 수익률과
최근 수급 한번 뽑아봤는데 네. 외국인들이 최근에 변압기는 주도를 하고 있더라고 이렇게 기관들은 올라올 때마다 차익 실현 오늘도 엄청 올랐어요. 변압기 관련주들이 일부 챙기는 모습이고 전선도 지금 보시면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플레이를 주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LS, 일진전기, 뭐 대원전선 이런데요. 가장 그래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종목은 무겁긴 한데 LS 전선이라는 회사가 가장 잘하고 있고 그 회사를 가지고 있는 LS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편안한데 주가가 조금 탄력이 다른 이런 개별 종목보다는 좀 무디다라는 거, 그 정도는 한번 참고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셔서 HD 현대일렉트릭을 네. 열어봤는데요. 어마어마한 차트를 그리고 있네요. 뭐 이제 AI나 뭔가 그런 산업 말고는 보기 어려운 수준의 차트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LS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정도는 그쵸. 아닌데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래도 오늘 당일에 14%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전력산업, 전선산업도 반도체처럼 밸류에이션 상단 깨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제가 네. 최근에 전력기기 따라서 신규를 사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아, 네. 네. 틀렸습니다. 계속 가네요. 네. 14% 예, 하루에. 뭐 네. 주식 뭐 수급에 따르는 장사 없다고 예, 그냥 땡겨버리네요. 예, 근데 왜 그런 얘기를 드렸냐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HD 현대일렉트릭 시총이 7조입니다 이제. 네. 네. 근데 이게 밸류를 잘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이제 변압기를 바라보던 시각들이 마진 얼마 나온지 아세요 이거? 한 3%, 1% 여기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요? 거기다가 원자재가 툭 올라가게 되면은 그거 못 맞춰가지고 적자나고 네. 그런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게 뭐 처음에 움직인 게 인프라 투자 나오기 시작했고 거기서 미국의 리쇼어링 나오다 보니까 그 공장들 만들려면 전력 부족하고 거기다 전기차 들어오다 보니까 충전소 들어오고 다 전력 얘기 나오면서 거기 출발했다가 이젠 AI까지 붙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 들어가는데 뭐 전력 들어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막 플러스 업이 되는 과정인데 정확하게 보게 되면 현대일렉트릭 아마 지금 나온 베스트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내년 가야 영업이익이 6,500억 한 6천 7천억이 안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지수 시장이 그걸 이제 약간 이제 땡겨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예전 같은 경우는 이것도 완전히 그냥 사이클 산업으로 봤어요. 사이클이다 고점이었다 아니었다 고점이었다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이 상황들이 앞으로 최소 2, 3년은 더 갈 것이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죠. 게다가 또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이쪽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 가장 큰 배경은 P도 좋고 Q도 좋다는 겁니다. 네. P는 뭘로 보냐면은 지금 저희가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 보시면 그거 많이 돌아다닐 거예요. 프레드라고 하는 쪽에서 돌아가는 변압기 PPI라고 요거 많이 보실 겁니다. 최근에 현대일렉트릭이나 재룡전기가 약간 출렁였을 때 어떤 변화가 나왔냐면 작년 말이었나? 가다가 이게 한번 쫙 꺾였습니다.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조정을 확 받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은 또 가다가 가격들을 이렇게 쭉 보면 추이가 약간 밋밋해져요 지금요. 이게 그럼 여기서 가격을 그냥 탁 치고 가는지 또 약간 또 출렁이는지 네. 요거 보게 되면 불하잖아요. 만약에 조정의 빌미 나온다 그럼 그거 약간 이탈하는 거 보고 또 나올 것 같아서 네. 그럼 뭐 불확실한데 거길 뭐 베팅을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뭐 이렇게 달려버리네요. 결론적으로는 예. 이제 밸류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성장한다고 봤었을 때는 밸류 끌어오는 거 뭐 무시 못하는 거죠. 네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신규로는 저는 좀 그렇고요. 만약에 하신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엔 그나마 밸류 부담 좀 덜하다 아까 말씀하셨던 LS 괜찮은데 또 이게 성에 안 차요. 그 차라리 LS 일렉트릭이 낫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 회사가 좀 실적이 좀 딜레이가 된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있어요. 그 전기차 관련된 충전 시설 들어갔었을 때 받았던 것들이 지금 전기차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약간 딜레이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슬로우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거 말고 그러면 회사가 그럼 놀고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뚫어야지 그러면서 나오는 특히 이제 강압이 있고 승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압력을 높이는 게 있고 또 내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초고속 전압으로 쏠 때는 강압으로 가야 되겠죠. 네네네. 그러다가 그걸 또 소비하는 입장 쪽으로 가게 되면 압력을 내려야 되겠죠. 네. 전압을 내려야 되겠죠. 그런 과정 쪽으로 갔을 때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배전반 이런 것도 중요하게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떨까 싶어서 봤더니 오늘 또 그냥 확 올라가 버렸네요. 네. 기회를 안 줘요. 그래서 차라리 그나마 좀 찾게 되면 그런 쪽이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네. 또 막 이렇게 또 들끓을 때 외국인들이 산다고 했다가 외국인들 안 사게 되면 또 약간 좀 출렁일까 봐
신규 타이밍은 좀 잘 봐가면서 하자. 여전히 그런 입장입니다. 네. 저희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와중에 제가 전선 전력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을 여쭤보려고 했더니 뭔가 차트도 막 보고 계시고 김지영님께서 제가 팀장님의 화면을 보는데요. 어우 뭔가 준비를 또 많이 하셨어요. 이럴 때 밸류에이션 네. 체크 필요하죠. 밸류를, 네,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예, 이제 네. 저도 대표님이 이제 부담스럽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한번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면 훨씬 더 아, 도움이 예. 되시지 네, 않을까 싶어서 좋습니다. 한번 이제 그려봤는데 일단은 요거 4분기 실적으로 한번 보면 원래 얘네들이 변압기 관련주들이 최근에 이렇게 주가 올라오기 전까지는 요거 두 자리 숫자 아니었거든요. 10배 미만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10배 이상으로 다 올라왔고 재룡전기도 사실 이거 4배부터 올라온 거예요 최근에. 아. 네. 그게 더블 가깝게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변압기도 저는 이제 PBR 밴드로 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시크리컬로. 근데 지금 이 보고 계시는 PBR 밴드는 현대일렉트릭의 PBR 밴드입니다. 네. 그럼 PBR 밴드로 우리가 이거 가지고 플레이를 했을 때 봤을 때 밴드 상단은 지금 뚫고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도 대표님 생각처럼 현대일렉트릭을 여기 구간에서 우리가 추격하는 것은 저는 이제 좀 무리 아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꺾일 때까지 가져가시면 되는데 그죠? 싱글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뭔가 약간의 노이즈만 나오면 순식간에 주가는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밸류 부담이 있고 대신에 전선은 이제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10배 미만의 주식들이 좀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재미없고 좀 무디긴 하지만 내가 이 사이클에서 너무 소외되고 싶진 않다. 그러면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LS 일렉트릭도 있고 LS 일렉트릭과 LS 전선을 가지고 있는 LS 같은 종목들도 좀 눌림목이 혹시나 나와준다라면 네. 그래도 아직은 이제 10배 미만에 있으니까 그래도 근데 이제 지주에서는 항상 밸류가 조금 디스카운트 된다라는 것은 그래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한번 현대 일렉트릭의 이 밴드까지 한번 보면 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대략적인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지금 시청자분께서 션샤인님께서 키맨님의 준비와 연구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라고 쓰셨는데요. 진짜 오늘 자료는 꼭 챙겨 보셔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예, 네. 다시 보기까지 하시면서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근데 지금 궁금해지는 게 아까 전에 그 구리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이제 이 전선 회사들의 그 매출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구리 가격 떨어지면 혹시 뭐 주가도 고꾸라진다든지 그렇게 되는 건가요? 센티가 만약에 약해지는 구간에서 구리 가격이 하락을 하면 약간 흔들림은 나올 수 있겠죠. 지금은 센티가 워낙 이제 전력기기 쪽에 좋은 상황에서 구리 가격이라는 부분도 붙어버리니까 이제 영향을 주는 거고 오늘 사실은 전선 관련주 말고 왜 작은 종목들 있잖아요. 뭐 이구 뭐 이렇게 시작하는 네. 종목들까지도 오늘 움직이는 걸 보면 구리 때문에 플레이를 시장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방금 이제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리 가격이 만약에 하루에 큰 폭으로 해외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흐름이 되면 단기적으로 이제 주춤하겠지만 오히려 그럴 때가 제가 봤을 때는 전선 관련된 종목들은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예, 좀 저점에서 살 수 있는 왜냐하면 빠져야 좀 사고 싶은 그 기분이 들 텐데 그죠? 그렇죠. 그럴 때가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이 전선 쪽은 시작이라고 보시나요? 두 분 다? 구리랑 네. 정확히 연동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그중에 그 얘기는 조금 구리 얘기 드리면서 몇 번 한 것 같기 때문에 네네네. 요즘 또 이거 변압기 움직이면 예전에 그런 생각했었어요. 왜 저희가 얘기하던 콘덴서 예전에 저희가 이 변압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도란스라고 하십니까? 도란스. 도란스. 네. 트랜스를 도란스라고 하다. 트랜스를 예. 도란스라고 예. 불렀죠. 그거 도란스 좀 올려. 그러면 네. 막 그래서 그 전북보 때 올리고 막 그랬던 거. 예. 이거 움직이게 되면 그 다음에 예전의 사이클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콘덴서가 움직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뭐 캐퍼시터 이거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 움직이면서 근데 이게 지금 사이클이 뭐 하는 조목 작은 조목 하나가 막 쭉쭉쭉 올라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 CO2 지읒 기어 네. 이런 종목들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이게 물론 뭐 또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근데 이렇게 되면 그런 쪽들도 같이 연관되는 쪽이다 보니까 또 부각을 받을 거고 뭐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도 혹시나 주도 못 따라가게 되면 그쪽에 또 2등 플레이 이쪽 안 빠지게 되면 또 막 하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네네. 그것도 한번 보시면서 대응하는 것도 맞지 않나 싶고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리가 이제 올해 구리 가격이 지금 JP모건인가요? 거기서 치른 게 톤당 $10,000. 그러면 킬로그램으로 바꾸게 되면은 지금 이제 4.3까지 왔죠? 네. 이제 4.3달러. 그러면 바꾸면 $10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것까지 들어오는데 개연성이 있는 게, 그러니까
원자재는 네. 제가 수요를 많이 보는데 아닙니다. 공급에 따라서 우선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네. 근데 이번에 공급 관련된 쪽에서 그 이름이 까먹었네. 아 며칠 전까지 알고 있었는데 그 파나마에 있던 구리 광산 2개가 아 예. 벌써 이제 딱 막혔어요. 어. 중단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연간 100만 톤이 지금 막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지금 구리가 딱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거기다가 중국 쪽이 이제 막 살아나서 이제 PMI 좋아진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자극한 거거든요. 이게 먼저고 수요가 그 다음에 붙는 겁니다. 그래야 가격이 움직입니다. 근데 지금 원래는 원자재가 움직일 때가 아니에요. 달러가 그렇게 강한데 움직이지 않는 상황들인데 공급발에서 움직임이 시작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거는 또 트렌드 맞춰가기 시작하게 되면 좀 더 갈 수가 있거든요. 그 때문에 그런 거나 또 그러면 이제 출발이 돈 관련주로 시작해서 전선으로 나가는 거죠. 이런 것들도 다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압기도 돈 가격이 움직이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 관련 제품들이 많거든요. 그럼 가격 올리겠죠. 네네. 네, 그런 것들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기가 이렇게 부족하면요. 전력에 대한 노후화, 인프라 부족 이런 얘기를 하면은 2차 전지도 다시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드는데요. 테슬라 때문인가요? 지금 2차 전지는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아직은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전력 인프라가 어느 정도 기반이 딱 껴야지만 우리가 전기차를 편하게 탈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미국이 지금 뭐 AI 데이터 센터도 잘하면 지금 허가 안 돼준다는 이야기 나오거든요. 근데 예. 그럼 전기차 타려고 하는데 충전 인프라 잘 안 돼 있어서 전력도 잘 안 들어와서 그거 뭐 주유하는데 전력 충전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누가 자동차를 편안하게 탈까요? 거기서부터 저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번에 이 캐펙스와 전력 인프라 사이클이 끝나고 나면 오히려 그때 전기차는 오히려 저는 편안하게 이제 탈 수 있다는 그 불편함이 하나가 상품성이 하나 좋아지는 부분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아직도 우리 금리가 뭐 오늘 뭐 새벽에도 이제 파월 의장 뭐 이야기 나왔지만 그렇게 쉽게 지금 아직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가 내연기관 대비해서 싸진 않잖아요. 물론 최근에 뭐 샤오미부터 싼 전기차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렇죠. 예. 근데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샤오미가 벌써 또 안정성 문제로 또 뭐 6만 대나 네. 싼차입니다, 싼차. 네, 예. 그렇게 나왔다면서요 벌써.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 내연기관 대비해서는 전기차는 비싼데 지금 같은 금리 수준에서 그거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상품성도 좀 불편하고 가격도 그렇고 그렇다면 최근에 테슬라 인도량도 이번에 안 좋았던 거 다 아시죠. 근데 우리나라 그럼 2차 전지가 좋아질 수 있냐? 이 양극재 수출의 데이터를 한번 보면 아직 하방이 다져지는 모습이 전혀 안 나오거든요. 아, 네. 네. 근데 오른쪽만 시각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양극재 수출 증가율을 보시면 아직도 여기가 0입니다. 마이너스 역성장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그러한 그림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급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나? 지금 좋은 쪽에서 플레이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딱 비교해 드리려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요 양극재 수출 증가율 그림 한번 보시고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시면 요겁니다. 반도체가 작년 1분기 때 딱 양극재 여기까지 왔던 그림이랑 이런 비슷하죠. 느낌으로. 네. 네. 그리고 4월부터 바닥 다지고 메모리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서면서 주가가 하이닉스가 어떻게 됐죠? 네. 대표님이 아마 잘 아실 건데 투자해가지고 네, 엄청 지금 많이 올라왔죠. 그쵸. 네, 그래서 지금 요 구간 메모리의 작년 1분기의 구간이 지금 양극재 약간 여기인데 이게 어디까지 내려왔다 올라올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너무 급하게 먼저 들어가기보다는 올 상반기는 저렇게 좀 바닥을 다지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2차 전지 작년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급하게 우리가 투자의 우선순위로 두기보다는 올 상반기 바닥 다지는 것을 좀 지켜보자.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전망이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희망적인 반도체에 빗대는 차트를 딱 보여주시니까 뭐 마음 아프신 분들 좀 기다려도 되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드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딱 6개월만 기다리자. 모르죠. 얼마인지는 저는. 예. 그러니까 2차 전지 이야기 나오면 계속 똑같은 얘기 드려서 죄송한데요. 예. P와 Q 관련된 얘기. 아마 이제 다 아실 겁니다. 네. 이제 시청자분들 다 아실 거고. Q가 확인이 안 됐다 보니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왔다 갔다 이럴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를 트레이딩 한다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제가 물리셨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올라올 때 좀 정리했다가 다시 살게 보자 왔다 갔다 하는 게 제일 좋다. 근데 왔다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갔다가 왔느냐? 단기적으로는 그냥 트레이딩하는 시점이다. 그러면 지금은
살짝 대응할 수 있을 만한 자리는 됐다고 생각 들어요. 네네. 그게 트레이딩 관점이라서 그렇지 이게 매매하다 보면은 이거 언제 올라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매매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업황 바닥을 찍을 때 보게 되면 첫째 시도는 P가 결정을 해요. 그래서 나오긴 나옵니다 바닥이. 근데 그렇다고 이게 끌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성장주를 볼 때 느끼는 거 P와 Q가 동반적으로 움직여야 폭발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P는 바닥을 찍은 느낌이 나요. 근데 Q가 안 살다 보니까 주가는 여기서 왔다 갔다 이거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올라갔을 때는 좀 줄였다가 밑에 다시 사고 그래서 단가를 물렸다고 하더라도 점점점 이렇게 좁혀놓는 게 제일 필요하거든요. 그런 구간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또 살짝 고개는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이용하는 정도의 트레이딩 정도가 제일 좋겠지. 지금 본격적으로 돈 있으니까 반도체 못하겠고 그냥 확 그러지 마시고요. 근데 그걸 좀 이용하는 정도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또 준비해둔 자료가 있으시죠? 예. 요거도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JP 모건에서 또 저기 테슬라를 목표 주가 115달러로 하향 조정하는 또 리포팅이 또 나왔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인도량 발표 이후에 테슬라에 대해서 다들 이제 하향 조정하는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 제가 한번 이거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분기별로 한번 그려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하향하고 있잖아요. 이게 실적이잖아요. 네. 근데 시장에서 지금 우리가 찾는 거는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을 찾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아직도 지금 이렇게 뚝뚝 계단식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보시면 마찬가지에 배터리 셀도 마찬가지로 지금 끝을 보시면 다 이렇게 아직도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어쨌든 우리 뭐 전기차의 대장주 역할을 해서 근데 인도량 이후에 뭐 외사에서 다 컨센서스 지금 하향 조정하라고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을 하고 있고 우리 국내 기업들의 컨센서스 여전히 떨어지고 있으면 저는 상반기에는 바닥 좀 다지고 그리고 하반기에 충분히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또, 이익 추정치가 사실 과도하게 잡혀 있다가 정상화되는 구간일 수는 있는데 그래도 네. 아직 성장하고 있는 산업인 네.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거나 시장의 눈높이가 너무 높을 때에는 내려가는 시간이 필요하기 네, 때문에 네, 네. 바닥을 좀 다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전력 산업 얘기를 하니까 또 이제 뉴스에서 핫했던 산업이 있죠. 원자력 발전. 요것도 오늘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정부도 마침 금융 지원을 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원자력 발전 지금 관심을 가질만 할까요? 네, 저는 사실 되게 지금 추세적으로 오르지는 못해요. 올랐다 내렸다 네.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관심권에는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전력부터 시작해서 이게 결국에는 원전도 큰 그림상으로는 같이 가야 되는 분위기 네.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3월 20일 날 나온 뉴스 보시면 아마존이나 이런 다른 이제 빅테크들이 결국에는 전력 손실 이런 것들 감당할 수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전력까지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나올 정도로 네네. 빅테크가 뭐 하려고 하면 전기 부족하면 안 된다 스스로 뭐 그래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너무 잘하시네 팀장님. AI로 돌릴 뻔했습니다 이거. 요거 뭐 차트도 잘 그리시고 네, 영어도 네. 잘하시고. 요거 뭐 핫한 썸머니까요 더욱 뜨거워지는 여름 뭐 이렇게 그렇게 어려운 영어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오 예. 네, 그래서 이게 인도가 지금 뭐 엄청 인프라 투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 많이 뜨거워져가지고 여기도 지금 만만치 않은 전력 공급이 걱정이 된다, 원이 걱정이 된다, 뭐 이런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새벽에 이거 아직 오늘 장이 안 열렸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끝난 거 제가 가지고 와서 보는 게 카메코라는 기업이 우라늄 관련된 기업이거든요. 아, 네. 근데 우라늄 관련된 기업의 주가가 최근에 좀 조정받는 듯 하다가 다시 V자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은 뭔가 미국 시장에서도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그래서 미국에 있는 발전소들 주가 몇 가지 원자력을 가지고 있는 발전소들을 뽑아보니까 이미 비스트라 에너지는 신고가를 이렇게 계속 와. 네. 그러니까 미국 3대 지수는 사실 올랐다가 21선까지 지금 내려와서 약간 주춤하고 네. 있잖아요. 근데 발전소 중에서도 원자력을 일부 가지고 있는 발전소는 신고가를 계속 여전히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외 쪽 미국의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국내에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국내보다 국내 플러스 해외 쪽에 이런 이제 수출 모멘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요거 조만간에 나온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상반기 내에 된다니까 이제 상반기가 4, 5, 6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아마 5월달, 6월달 정도 뭐 나오지 않을까. 체코, 폴란드 쪽에서 수출 모멘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체코 원전 좋은 내용 한번 나와주고 폴란드까지 이제 되면 신규로 해외 원전 수출 열리면서 그때는 모멘텀 한번 강하게 받을 텐데 그 나오기 전에 주가가 지금 재미없을 때 미리 좀 공부를 좀 해두시는 게 저는 원전도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대표님 그 말씀 한번 덧붙이시고 그러고 이제 끝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원전 산업 어떻게 보십니까? 좋게 보는데요. 네. 1분 가지고 안 되다 보니까 예. 에너지 관련된 쪽에 여러 얘기는 다음 또 팀장님 오셨을 때만 그때만 하겠습니다. 네네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긴 있는데 네. 예, 그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궁금하게만 하시면 안 되죠. 그래야 또 나오죠. 분량을 또 미리 확보를 하셨습니다. 네. 아쉬움도 예. 있고 재미도 있고 게다가 오늘은 영어 단어까지 학습하면서 그러니까요. 네. 핫터 서머까지.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